저는 조선일보가 정치부 출입 기자들만 산수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조선일보 데스크 자체가 산수를 못하는 모양이에요. 어제 제가 이혜인 기자가 쓴 기사에 대해서 한동훈 때는 30% 초반을 벗어난 적이 없었는데 그때는 지적 한 번 안 하다가 민주당 전당대회 컨벤션으로 진보 과표집이 이루어지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소폭 조정된 것을 쇄신을 안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고사 지내는 거 가짜뉴스에 가깝다라고 지적을 드렸죠. 이런 것들이 과연 정치부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제대로 고찰을 하고 쓴 기사인가? 산수만 할 줄 알아도 이런 기사는 안 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심지어 사설로까지 이런 내용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여야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장동혁 당대표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강성층을 빼면 모두가 이 지도부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중도 확장을 안 해서 쇄신을 안 해서 그렇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참 이런 미련하고 지난한 논쟁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순간은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로 추대를 해서 40%대 넘는 컨벤션을 누리면서 대선 시작을 했을 때 우리 우파 진영이 한영의 구심점으로 똘똘 뭉쳤을 때 가장 지지율이 높았고요. 그때 이준석 당대표가 2번이나 가출을 하면서 내부 분열이 커지니까 지지율이 떨어졌죠. 정당의 지지율은 단일 대우로 뭉치면 오르고 그렇지 못하고 분열이 생기거나 분탕이 생기면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동훈이 한창 분탕 쳤을 때 국민의힘 지지율 저희가 한동훈 강점기 매일같이 보여드리고 있죠. 30%대 초반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맨날 독대를 해달라, 여사 라인을 정리해달라 이따위 소리나 하니까. 그리고 언제 또 우리 당 지지율이 폭등을 했죠? 역설적으로 비상계엄 직후 탄핵 국면으로 가게 되면서 한동훈이 쫓겨나고 우리 보수 우파들이 다시 단일 대우로 뭉쳐서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법의 집행들 그리고 이 공수처의 왜곡된 법 절차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싸우니까 민주당이 했던 입법 폭거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뭉터기로 싸우니까 그때 우리가 민주당 지지율 아득하게 역전을 했습니다. 또 언제 떨어졌죠? 한동훈 씨가 또 거지 같은 책 들고 나와서 분탕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지율이 쭉쭉 빠지기 시작하더니 기어이 이건 조선일보 기자가 취재한 내용이에요. 한동훈 씨가 헌법재판관한테 전화해서 탄핵시켜야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설이 있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책 써 나온 것도 그와 같은 주장을 담고 있었던 거고 실제로 그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정치행위를 한 그 결과로 탄핵이 인용이 되어버렸고 조기 대선에서도 한동훈 씨가 본인 후보 안 됐다고 사기 경선 어쩌고 저쩌고 친윤 떨거지들 하면서 또 열심히 분탕친 결과 그때 우리가 지지율 곤두박질 쳤었죠. 한동훈 씨가 또 망쳐놔서 20%대까지 하락했던 국민의힘 지지율 누가 올렸습니까? 장동혁 당대표가 전당대회 승리하고 나서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동훈 징계하고 정리한다라고 했을 때 30%대 후반대까지 가장 높게 올라갔고요. 그 이후에 또 무슨 대책 없는 미래들 맨날 의총 열어가지고 하루 종일 당대표 잡돌이만 하고 조선일보 맨날 분탕치고 한동훈 분탕치고 그때 또 우리가 지지율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또 장동혁 대표 탓을 했죠. 15%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리고 또 언제 올랐습니까? 우리가 지방선거 선방하고 올림픽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선관위의 부정한 행태에 맞섰을 때 우리 보수가 함께 맞섰을 때 또 우리 지지율 폭등해서 민주당을 추월을 했습니다. 지금 일부 조정되고 있는 것도요. 민주당의 컨벤션 때문인 것이고 컨벤션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선일보가 분탕치니까 떨어지는 거겠지. 한동훈이 분탕치고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의혹 때문에 유죄를 받았던 이런 것들 때문에 떨어지면 떨어지지 장동혁 대표는 똑같이 하고 있는데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똑같이 하고 있는 사람한테 똑같은 잣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는 굉장히 일관되게 시민들과 함께 투쟁을 하고 있는데 오르면 한동훈 오세훈 덕분이고 떨어지면 장동혁 때문이다. 이게 맞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사설이나 또 쓰고 있는데 결론은 하나다. 보수 우파가 단일 대우로 똘똘 뭉쳤을 때 저 가짜 쇄신파 소장파의 탈만 쓰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철저히 배제가 됐을 때 우리 보수 진영은 늘 가장 강건했다. 이 말씀 전해드리고요.
이 김영원 기자라고 하는 분은 이혜인 기자와 함께 국민의힘 출입한다라고 일단 프로필에 써 있기는 한데,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 북갑 출입 기자들 같아요. 국민의힘 출입증이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한동훈 기사밖에 안 씁니다. 한동훈 단독 기사, 한동훈 참척상 장례식장 쳐들어왔던 그때 그 불청객 그 보도, 다른 언론인들은 현장 오고도 안 썼던 기사를 현장에 오지도 않았던 조선일보 기자들이 김영원 기자와 이혜인 기자가 그때도 기사를 냈었죠. 아니면은 뭐 어디 사무처 자료 뜯어가지고 무슨 방비를 얼마를 썼니 안 썼니, 그따위 기사들이나 쓰고 있죠. 북갑 출입으로 하세요. 북갑 출입. 국민의힘 기자라고 하지 마시고. 저 국민의힘 관련 기사를 쓰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국민의힘이에요? 한동훈은 무소속입니다. 북갑의 무소속 의원. 한동훈 출입이라고 하시든가. 아무튼 오늘도 한동훈 관련해서 아무도 관심 없는 기사 또 올렸는데 어이가 없죠. 참 한동훈 씨처럼 인생 살면 인생이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에 대해서 본인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 그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되니까 씩 웃으면서 자기의 공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판사한테 그래서 결과적으로 체포영장이 기각이 되고 나니까 그건 판사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얼렁뚱땅 넘어갔죠. 총선도 본인이 공천, 셀카 캠페인, 70억 여론조사 전부 다 주도했으면서 결과 나빠지니까 윤 대통령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국감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 30년 본인이 구형한 거 뻔히 기사 다 남아있는데 이례적으로 그 부장검사 하나가 별도 차장검사였죠. 차장검사가 직접 구형을 했다라고 해서 대서특필된 뉴스가 버젓이 남아있는데 그거 윤 대통령이 수사한 거잖아요. 이제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잘 되면 내가 했다, 잘못되면 네가 했다, 잘된 건 제가 했습니다, 잘못된 건 제가 했습니까? 하는 한동훈 씨인데 이것도 정확히 똑같죠. 한동훈 씨 본인이 바로 이 정치검사의 거의 총책급 아닙니까? 한동훈 씨야말로 특히 보수 진영을 향해서 문재인 그 화양연화 시절을 살아가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30개 넘는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단 한 건도 유죄가 나지 않았고, 우리 보수 인사들 얼마나 묵시적 청탁이 어쩌고 경제 공동체가 어쩌고 말 같지도 않은 말 만들어내서 정치 기소하고 괴롭혔습니까? 윤 대통령 그때 직접 수사하지도 않았어요. 수사 총괄했던 건 한동훈 팀장이었다. 이거 공연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한동훈 씨가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하고 이상한 법리 만들어내서 일단 기소만 하고 보면 재판에서 무죄가 난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망가지니까, 오죽하면 지금 현직인 김재원 최고위원도 한동훈 때문에 정무수석으로 무슨 배임을 했니 횡령을 했니 오만 혐의로 다 기소를 당해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몇 번이고 죽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본인 입으로 하겠습니까? 민주당의 지금 광기에 가까운 복수심에 불타서 정책을 망가뜨리는 이 과정을 제가 옹호하고 싶지 않지만 원인 제공자를 꼽자면 한동훈 씨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를 정치적으로 얼룩지게 만든 이 타락한 검사 출신 정치인이 본인이 뭔데 피해자와 무슨 대담을 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정의로운 투사 코스플레이를 합니까? 너무도 가증스럽죠? 가증스럽습니다. 공천도 마찬가지죠. 본인은 경선으로 뽑힌 우리 후보들도 본인이 공천 취소하고 자기 사람 다 꽂았으면서, 우리 국민공천제 한 번 더 들여다볼까요? 그 당시에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기사가 많이 났더라고요. 우재준 최고위원, 김상욱 의원, 박수민 의원, 이런 분들 5자리 정도 강남, 대구, 부산과 같은 지역들, 울산과 같은 지역들에 국민공천제 했는데 그때부터 깜깜이라고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현역 경쟁력 평가에서 과반을 넘게 차지를 했던 유경준이 갑자기 컷오프가 되면서 그 자리에 박수민 의원이 들어오지 않나? 그 지역 정가에서 아무도 이름도 출처도 모르는 우재준, 김상욱 같은 변호사 출신 30, 40대 정치인들이 갑자기 치고 들어와서 국민 추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헤드라인들이 계속 달려요. 국민 추천 공천이라더니 포장 뜯어보니까 낙하산이더라. 이런 부류의 기사들, 결과적으로 시스템 공천이라고 입만 털었지 채점표도 없고 기준도 없고 추천받은 근거도 없고 등록도 안 한 사람들 당선권에 다 배치시켜놨고
경선으로 붙은 사람들 전부 공천 취소시켜서 자기 사람들 내리꽂고, 그러면서 이 여론조사 70억, 이게 또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도 여론조사 비용 수십억 썼습니다. 비슷하게 썼어요. 문제는요, 민주당은 그 여론조사 비용을요 경선 때 쓴 게 아니라 본선 때 후보들에게 참고할 수 있는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 측면에서 여론조사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씨는 70억의 여론조사 중에서 60% 이상을 공천 과정에서 쓰셨더라고요. 공천 과정에서 수십억의 여론조사 집행. 아니, 민주당도 똑같이 공천하는데 민주당보다 곱절에 가까운 예산을 경선 과정에서 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동훈 씨? 경선으로 붙은 사람들 공천 취소하고 자기들 멋대로, 본인 멋대로 전략 공천했으면서 그 많은 여론조사 합의를 대체 뭐에다 썼을까요? 본인 이미지 조사한 거는 뭐 이거 당연히 업무상 횡령 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더 지적할 가치도 없고, 이 사용 출처들에 대해서 우재준 최고위원님, 장동혁 대표 2억 미국 갔다 온 그 예산 뭐 혼자 간 것도 아니고 10여 명 국회의원들 그 항공 숙박비 다 포함돼 가지고 그 비용 나온 걸 가지고 국민 뭐 기준이 어쩌고 하면서 조사하자라고 하셨는데, 이 70억 여론조사 정말 조사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지금 배지 달고 서 있는 이 국민 추천이라고 하는 거, 이게 과연 근본이 있는 시스템인가 또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본인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정당 정치 다 파괴해놓고, 당원 국민들이 뽑은 경선 결과마저 부정해놓고 뭐 국민 공천을 하자고요? 한동훈 씨처럼 살면 인생이 참 편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그런 광경이고요. 뭐 한동훈 씨 창당한다는 말도 솔솔 돌고 있던데, 창당해서 국민공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시면 될 것 같고, 조선일보도 그 정당 출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영원, 이혜인 기자는 국민의힘 기사를 쓰시는 게 아니라 한동훈 씨 개인 수주받는 기사를 쓰시니까 한동훈 씨 창당하면 그쪽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 가해자가 이 구원자로 둔갑하는 이런 프레임의 장난질, 국민 기망을 대체 언제까지 봐야겠습니까? 언론이 언제까지 이렇게 베이비시팅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프레임 만들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릴 겁니까? 이건 정말 언론으로서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 거듭 드리고요. 지금 한동훈 씨만 문제가 아니죠. 갑자기 또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등장을 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 뭐 오세훈 시장과 2시간 독대를 했다라고 하면서 뭐 친윤들도 만났고 오 시장도 만났고, 그러면서 우리 개혁파들과 함께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모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뭐 돌림판도 아니고 유승민, 이준석, 한동훈, 오세훈, 김무성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 사람 안 될 것 같으면 저 사람 밀고, 저 사람 유죄 나오면 저 사람 밀고, 뭐 그렇게 돌림판 하는 게 지금 재래식 미디어들의 뭐 콘셉트인가요? 이분들이 인정을 못 받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비주류기 때문에 검증을 안 받았을 뿐인 것이지, 이 사람들이 양비론 펼치면서 개혁론자인 것처럼 코스플레이 하는 거 아무런 감동이 없다. 오세훈 시장이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누가 그렇게 슬퍼합니까? 본인부터가 우리 동지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본인이 정치적으로 동지를 못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정치 30년 하시면서 제 나이만큼 정치를 하시면서도 그런 토대조차 못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 반성을 해야죠. 남들 욕할 게 아니라. 이 유승민 의원은요, 윤석열 정권 때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까지 했었다라고 제가 짧게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좀 깊게 들어가 보면요, 그 내용이 더 참혹합니다. 어쨌거나 당시 여당의 정치인이었어요. 유승민 전 의원은 제명당하진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당적을 가지고 경기도지사까지 출마를 했던 사람인데, 오염수 불안,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했죠? 그때 민주당 좌파들이 오염수 얘기하면서 공포심 조장하니까 수산업자들 힘들어지고 자영업자들 생계 망가지고, 그때 우리가 해수부 차원에서 수조 원 들여서 민주당에 선동 반박하는 예산 써가면서 지금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당시 해수부 차관으로서 매일 오전 1일 브리핑을 했어요. 이 선동 막겠다고. 아니, 유승민 의원님 정책 전문가라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이거 본문 내용 보시면요, 과학을 늘 믿을 수 없다.
국민들이 불안하다는데 과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가 않다. 85% 국민들을 괴담론자 취급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책 전문가란 사람이 과학을 부정하고, 아니 애초에 해류가 우리나라로 오지 않아요. 미국을 거쳐서 우회에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영향이 미친다라고 하더라도 맨 끄트머리에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이 아니고 선동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처리수는 이미 몇만 배 희석을 해서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닷물과 희석되면서 아무런 유해성이 없어진다라고 우리가 거듭 얘기를 해도, 그걸 일본에 면죄부를 준다는 좌파들의 이런 반일 선동에 그대로 올라타서 과학조차 부정을 하면서 반일 선동을 했던 유승민 의원 아니었습니까? 경제적으로는 금투세 찬성하고 최저임금 1만 원 정책 찬성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찬성하고, 사회적으로는 공화주의자라더니 BTS 병역 면제 시켜야 한다, 소년법 폐지해야 한다 그러고, 이게 또 외교적으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반일 선동이나 하고 있는 보수 맞아요? 대체 무슨 보수 재건을 하겠다는 겁니까? 정책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은 유담시 이 교수 불법 채용 의혹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사법 리스크를 본인이 뭐 의도가 실제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도부와 각을 세우는 방식으로 이 명태균 리스크에 대한 검증 자체를 무뎌지게 만들었고, 당선이 그렇게 해서 됐지만, 후보가 됐지만 결과적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데는 본인들이 개혁파라고 포장을 하면서 자신들의 치부를 철저히 그 뒤에 숨기고, 우리 일반 지도부 당원들을 대표하는 지도부를 당권파라고 기득권 취급을 하면서 공격을 해왔던 이 나쁜 이 내부 총질의 역사 때문 아니었습니까? 왜 본인들의 치부를 보지 못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들이 지금 당에서 주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주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언론의 공격을 받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가를 받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는 것뿐인 건데, 그런 사람들을 지금 뭐 대표자로 내세워서 정치 재건을 하겠다고요? 이게 대체 얼마나 순진한 망상에 가까운 착각입니까? 조선일보 그 중도 타령했을 때 지지율 높았던 적이 있기는 해요. 좀 사료를 가지고 좀 가져와 보세요. 조선일보 말 들어서 잘 된 사례가 있나? 황교안 대표도 조선일보 지령 따라서 김종인 데려오고, 그때 바른미래당 합당해가지고 그 공관위원장 친유계한테 다 내준 다음에 총선 망한 거 아닙니까? 총선 말아먹고 나서 같은 선대위원장으로 책임져야 될 김종인 씨가 비대위원장 되는 이런 촌극, 결과적으로 다 조선일보 가이드 따랐다가 우리 당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거 아닙니까? 뭐 잘한 게 있어야 지분도 있는 거지. 조선일보 코치 따라가다가 잘 된 적이 없는데 언제까지 이런 돌림노래 할 건가 생각이 들고요. 이 연장선에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언론들은 입 닫고 있지만 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자꾸 각을 세우는 의원들의 공통점이 뭘까? 중진들도 있고 뭐 대책 없는 미래도 있고 친한파들도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교집합, 아이러니하게도 본인들이 사법 리스크의 당사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조선일보에서 2주 전에 관련 기사를 썼는데요. 이건 도표만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에 조사를 받거나 수사를 받거나 기소당해서 재판받고 있는 인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면면을 보시면요, 참 특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정작 사법 리스크에 엮여 있다라고 하는 거, 장동혁 지도부가 퇴행적이라느니, 능력이 없다느니, 퇴진해야 한다느니, 집단 지도체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도부 깎아내리는 분들, 본인들이 다 이렇게 사법 리스크를 겪고 있네요. 뭐 제가 이분들에 대해서 물론 이 부당한 특검의 수사들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조롱하거나 비판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재명을 공격을 못하니까 내부로 총구를 돌리면서 시선 분산을 시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윤한홍 의원도 중진급으로서 장독 대표 바로 옆에서 직격탄을 날려서 논란이 됐었죠. 지금 윤한홍 의원도 관저공사 관련된 의혹으로 특검 조사 받고 있습니다. 한동훈, 윤한홍, 저기 또 김기현 의원, 지금 친한파 공부모임 가서 또 한때 논란이 됐죠.
오세훈 시장, 김기현 의원, 또 김기현 의원, 윤상현 의원, 권영진 의원 다 포함되어 있네요. 공교롭게도 누구보다 높은 잣대로 지도부 공격하는 분들이 역설적으로 본인들이 먼저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이 상황. 여기 조은희 의원도 포함돼야겠죠. 명태균 씨한테 2,200여 개 책임당원 명부 넘겼다라고 해서 무상 여론조사 제공받았다라고 하는 혐의까지 받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정권에 잘 보여야 이 사정 국면에서 회피를 할 수 있으니까, 혹은 지도부로 시선을 자꾸 분산시켜서 본인 관련된 네거티브 기사들을 묻기 위해서, 의도가 뭐가 됐건 간에 그런 상황 지금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역설적인 것이요, 현 지도부 있죠. 장동혁 대표, 신동욱 최고, 김민수 최고와 같은 분들, 그리고 안철수 의원처럼 지금 누구보다 지도부에 협력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무고한 입장에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찬탄 팔아서 탄압을 하거나 본인들이 무슨 능력이 있는데 입장이 달라서 배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본인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본인들의 정책 실패들을 감추기 위해서, 도덕적인 결함들을 감추기 위해서 내부로 총구를 겨누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철저히 방어를 하는 입장이고요. 저는 장독 대표의 가장 큰 무기는요, 우리 당원들의 지지 물론 중요하지만 그 무엇도 아니고 야당 정치인으로서 가장 무고한 정치의 길을 걸어왔다라고 하는 점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이 사정 국면을 주도할 수 있는 정권의 입장에서는 재판이 됐건 특검이 됐건 어떻게든 야당의 유력 정치인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입장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없어야 지도체제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 표에 계신 분들 본인들이 여당일 때 이재명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지적을 하면서 사법 리스크 있는 이재명이 대표를 하는 게 맞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장동혁 대표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 험난한 파고를 겪어오면서도 공격받을 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굳이 우리 당의 치부를 이렇게 들추고 싶지 않았는데요, 아직까지도 많은 중진급들이 뭐 회동을 한다, 뭐 퇴진 논의를 한다, 뭐 여름 휴가 갔다 와서 또 휴가는 중요하신가 봐요. 여름 휴가 갔다 오면 또 장동혁 사태론 불거질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네요. 본인들이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지도부를 공격을 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공격하는 지도부야말로 가장 무고한 입장에서 방어적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당권파라고 하는 지도부를 기득권 취급하는 재래식 미디어들의 프레임의 가장 큰 맹점이자 모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종호 의원 관련된 오늘 뉴스 인터뷰 있었는데요. 이거 윤리위 겸사 얘기하면서 한번 짚어볼게요. 오늘 진종호 의원이 채널A 인터뷰 나갔던데 개인적으로는 좀 인터뷰를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종호 의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당에도 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건 정말 헛웃음이 나는 부분이라서 좀 발췌를 좀 해봤는데요. 앵커가 이 진종호 의원이 뭐 억울하다, 나는 그 윤리위에서 지금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근데 보좌진 파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럼 실체가 없는 건가요? 라고 물어봐요. 보좌진을 파견했다, 이 부분은 맞는 겁니까 의원님?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실과 다릅니다. 끝입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서 앵커가 어떤 부분이요? 라고 거듭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뭐 인터뷰 왜 나오신 거죠? 이거 제가 써진 대로 읽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좌진 파견했다, 이 부분 맞습니까? 하니까 사실과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요? 하니까 그냥 아니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나왔던 이 보좌진들, 매일신문 등에서 보좌진들에게 직접 취재해서 이 갑질 상황들에 대해서 보좌진을 파견만 한 게 아니라 해당 유튜브를 컨트롤하는 것이 이 어떤 놀부부대찌개 대표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보좌진들이 수시로 물갈이가 돼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고 하는 인터뷰까지 전부 다 보도가 됐는데 뭐가
아니라는 걸까요? 전 이걸 보고 그 유명한 밈 하나 있죠. 네 잘못 아니지? 네, 아닙니다. 그래, 앞으로 잘하자. 이거 뭐 국민적인 물의를 빚고도 제대로 사과를 하거나, 사과까지 안 간다 해도 설명을 할 책무가 있잖아요. 이 정도의 해당 행위를 저질렀고 인터뷰를 하러 나왔다는 거는 본인이 뭔가 할 말이 있으니까 나왔다는 건데, 인터뷰까지 나와서 아닌데요? 아무튼 아닌데요. 이게 뭡니까 대체?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그리고 본인이 주소지까지 옮겼다라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징계를 감내하겠다라고 하더니 갑자기 사당화가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사당화를 위한 징계라면 뭐 강력하게 나도 메시지를 내겠다. 뭐 강력하게 이렇게 단문으로 내시는 것도 일단 저 입장에서 재미는 있습니다.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우리 당에서 징계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언론 인터뷰 나가서 똑바로 해명도 못하고, 어쨌거나 우리 국회의원이잖아요. 당을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인데 이 정도 기본적인 언변과 화술, 장문이 안 되어서야, 정치는 우리가 글과 말을 통해서 국민들과 교감하고 상호작용하는 그게 정치인 건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참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들이 해당 행위하면서 윤리위를 공격하고, 본인들이 사법 리스크 휩싸여 있으면서 지도부를 공격하고, 본인들이 과거 정책 실패, 조직에 대한 배신, 이 배신의 역사 때문에 당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선심 쓰듯이 우리가 극우들을 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촌극, 언제까지 저희가 목도를 해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 국민의힘이 우리끼리 단단해질 때가 됐다. 우린 늘 지표로서 입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으로 하나가 됐을 때 한동훈 씨 쫓아내고 우리가 윤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반탄으로 뭉쳤을 때, 우리가 올림픽공원 앞에 나가서 함께 투쟁하면서 선관위의 부정에 대해서 경고를 했을 때, 우린 늘 민주당을 압도했어요. 우린 늘 조선일보 따라갔을 때 밀렸습니다. 중도 타령하면서 색채 다 빼고 이상한 PC주의 좌파 정책 만들고 이상한 통합론 펼치면서 짬통합으로 아무나 데려와서 대충 둘러앉아놓고 우리 통합했어요. 그런 얘기했을 때 우리 당은 가장 취약했어요. 그렇게 통합이 좋으면 이재명이랑 통합을 하라고요. 이재명이랑. 정청래랑은 왜 못합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조직관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과는 함께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오늘도 저희가 여러 뉴스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짚어드렸습니다.